뭐지? 그치? 아,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여기까지가 하여튼 시험 범위. 수특은 이제 오늘로 끝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뭘 준비해 보셔야 되냐면 요거 나눠준 거 있지. 그 과제로 나눠준 거. 요거 있죠?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나눠줬나? 4 나눠줬지? 요거랑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최대치소랑 뭐 극대극소지. 최대치소 빠지니까 극대극소, 뭐 증가 감소 이쪽으로 이제 자료는 마무리가 될 거고, 일단 이거 1번 있죠? 1번부터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오라고 한 거 있지? 그걸 정리를 잘 해오시고, 이제 뒤로 갔을 때 뒤쪽에서는 이제 약간 좀 고난이도 문항들 테마 한 2개, 3개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할게. 과제만 일단 열심히 해오시고, 이거 질문도 받을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안 풀리거나 어려운 것들은 체크를 해오세요. 일단 수특을 빨리 끝냅시다. 오늘도 테마를 하나를 나가야 돼요. 자, 가볍게 볼게. 일단 뭐 2번은 진짜 뭐 별거 없는데, 자, 봅시다. 2번. 그러니까 레벨 1에 2번이에요. 4차함수인데 대충 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4차함수고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 그럼 이게 1이겠지. 자, 실수t에 대해서 fx와 y는 tx 더하기 4분의 3. 그러니까 이 직선은 tx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하는 3분의 4구나. 3분의 4라고 하는 애는 0,3분의 4를 지나가겠지. 지금 점을 지나가는 뭐 이런 직선일 거야.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때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뭐 이런 극한으로 표현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이게 접하는 걸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지. 뭔가 됐든 그냥 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답이 비슷하게라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2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t라고 하는 게 기울기예요. 특별하게 m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m을 기준으로 m이 이제 접선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게 m이라고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m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m보다 조금 더 큰 걸 생각을 해보래. 기울기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만나는 점이 2개가 생겨버리지. 이게 2개고 이게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m이야. 여기가 m에 대해서 m보다 조금 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m 플러스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진 겁니다. 이 물리하는 친구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큰 거라고, 수학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네? 뭐 물리하는 친구들이 이게 헷갈리나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m보다 조금 작은 상황, 이게 m보다 좀 작은 상황에서는 만나는 점이 2개가 됩니다. 결론이 뭐야? 접선의 상황을 만드시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아서 그 m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접선이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게 그래도 계산이 좀 적어요. m이라고 하는 애는 순간 변화율, 요 미분하면은 여기 알파로 밖에, 여기 알파, x좌표가 알파니까 순간 변화율은 미분해서 4알파 세제곱이 될 거고, 평균 변화율은 알파 빼기 0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 잡으면 되지.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4알파 그래서 3분의 4를 빼주면 됩니다. 요거 푸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요거 푸시면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갖고 또 이제 0,3분의 4를 지나가는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조금 더 줄어들어, 풀이가. 자, 그 다음에 4번은 6번이구나, 6번. 자, 6번은 6번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3ax 제곱에 8 이렇게 되네. 대충 뭐 요거 이제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서 2x 빼기 3
A 더하기 8로 표현하는 게 그리기는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이제 여기 2분의 3a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 얘를 먼저 그려봐요. 0과 여기가 말은 예를 들어서 2분의 3a라고 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8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y는 8이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는 이제 x축과 접하게 그릴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2분의 3a라고 하는 애를 이제 음수로 가는 거야. 여기를 0이라고 하고 2분의 3a를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하게 하는 3차함수를 그리고 얘가 y는 8이 돼요.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x축이 이렇게 돼야 x축과 접하게 됩니다. 그 3차함수 비율 같은 거를 잘 쓰세요. 이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a 이게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3차함수는 이거 한번 설명을 할까? 4차함수랑 또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3차함수는 이게 문제 풀 때 사실 많이 나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요 모양 안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8개의 등분이 되어 있는 모양 안에 3차함수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요. 그래서 3차함수의 비율이라고 하는 애도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대2 여기도 2대1 이렇게 돼서 1대1 대1 이게 되거든. 그래서 3차함수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만난 점이 4개가 떠. 그때 x축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 변곡점 포함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게 다 간격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미분을 해서 뭐 기울기 0이점 빨리 찾는 것도 뭐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A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애가 0이다를 풀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산수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용을 하시고 자, 뭐 다른 건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레벨 2로 갑시다. 레벨 2로 가면 이게 2번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레벨 2로 왔어. 상수 K에 대해서 fx가 3차함수가 fx가 x제곱에 kx에 k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3차함수를 대충 그리면 여기가 3차, 2차식이 없지. 그 다음에 1차로 들어갔어. 3차함수가 대충 뭐 이런 형태고 y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없어도 원점 대칭인 3차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상수가 없으면 원점 대칭인 3차함수가 되니까 원점 대칭인 3차함수를 그려서 적당하게 k 빼기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런 방식이 좀 빠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제시를 해주면 이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별거 없어요. 뭐 여기 2차식이 없네. 그러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변곡점이 위치가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만들어.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좌표가 바로 2로 나와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알려줬는데 3차함수에서 접선이 나오면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엄청 쉽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100%는 아니야.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뭐 이런 점 찾아내는 게 너무 쉬워져. 왜 이렇게 될게? 얘랑 기울기 몰라. 이런 직선이랑 만난 점이 마이너스 1에서 접했어요. 이렇게 3차함수랑 직선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여기 마이너스 1, 나머지 근 모르겠어. 그냥 베타로 해. 근데 이 세 개를 더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돼. 왜 0이 돼? 여기 1차, 여기 3차, 여기 2차가 없어.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2차가 없어요. 빵이야. 빵.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그냥 여기가 2가 보여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어디 갔어 문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이게 뭐 계속 이어져.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대충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1인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나가는 애가 있는데,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또 C래요. C. 근데 또 여기서 또 B가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AC를 지름으로 하는 요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수직이 돼야 돼. B가. 이걸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수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이걸 예쁘게 이제 다시 그려요. 예쁘게 그리려면 이게 약간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그려줘야 돼. 그래 이게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이렇게 돼야 여기가 수직이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여기가 수직이 되려면 여기 조금 삼차함수가 날카롭게 올라가줘야 돼. 자, 일단 이런 정도, 잠깐 AC? 아닌데? 맞나? AC, 이거 맞지? 대충 이 정도? 이렇게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x 어쩌고 이렇게 됩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요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당연히 요 기울기가 5x 어쩌고 되는 애고 A의 기울기가 5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5 이걸 풀어내시면 돼요. 그럼 K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좀 잘 그리면은 금방 푸는데 그림 그리다가 나도 시간이 좀 걸려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잘 해보시고 자 그 레벨 1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 단계 내가 봤을 때 한 단계는 아니라 두 단계쯤 업그레이드 시킨 게 또 3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자 3번 갑시다. A가 마이너스 2에서 이 범위 안에서 fx가 2차 함수인데 일단 그려놓게 음수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3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2차 함수예요. 뭐 다 근이랑 이런 거 다 노출이 됐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f 여기 꼭지점이네. 꼭지점 마이너스 2면은 여기 꼭지점과 꼭지점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에 a,fa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자 그냥 아무 데나 찍어봐. a를 잡고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2,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고 y는 fx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중 접점의 x좌표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랑 요 사이에 있도록 했을 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g에 이 상황이면 이렇게 된 상황이 a가 여기면은 얘 기울기랑 같은 순간 변할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게 접선으로 하나가 존재해.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a가 여기가 돼버리면은 이 구간 안에서 이 기울기랑 같은 애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겨버려. 됐지? 그럼 최대 두 개가 생길 겁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리미트 이것도 똑같아. x가 m의 왼쪽으로 접근할 때 이 개수가 한 개래요. x가 m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이게 두 개래. 자, 이 상황 고민하지 마시고 또 접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교육 과정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능 교육 과정, 수능이 목표로 들어가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접선의 문제는 내게 돼 있어.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접선 때문에 돼. 자 일단 접선을 만들어. 접하게 요 점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딱 접하게 만들어. 자 뭔지 몰라도 얘가 기준이 돼. 얘를 해석을 해야 그 다음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 상태면은 어떻게 돼? 한 개가 돼, 한 개. 그치? 여기까지 한 개야.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A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평균 변화가 순간 변화에 같아진 점이 두 개가 생겨. 그 경계가 이렇게 여기.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M보다 작을 때는 한 개고, M보다 클 때는 두 개가 이렇게 개수가 변하는 상황이 되니,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미분으로도 풀 수 있고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는 판별식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은 아마 너희들이 이제 바로 작년에 2차 함수를 많이 다뤘으니까 미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2차 함수는 판별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야. 3차 함수부터는 미분을 써야지.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 기울기가 m이고 그럼 y는 m에 x 빼기 여기 2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를 지나가는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곡선 이거의 d가 0이다 이걸 풀면 되겠죠.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푸시면은 뭐 별거 없어. m은 뭐 8, 이게 조금 숫자가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m의 값을 구하는 거라서 판별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고 아닌데 답이 이게 m이 x좌표의 기울기가 아니고 망했네. 이게 기울기가 아니고 x좌표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기울기 이 표현 a로 놓고 기울기 a 망했어. 그러면은 이게 판별식이 아니고 미분이 조금 더 편하겠는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고 a 값을 구하면 여기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때 x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x 좌표가 나오는 거고. 왜 m을 기울기가 아니고 x 좌표로 몰아놨어? 헷갈리게. 수능에서는 이런 일도 없어요. 수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m이 기울기라서 x좌표를 다른 문자로 못 씁니다. 하여튼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제 미분으로 풀려면 순간 변화를 평균 변화를 해야 돼.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평균 변화가 순간 변화의 값에 대해서 여기를 x좌표 뭐 그냥 x좌표 t라고 합시다. 그럼 t 빼기 2분의 ft 여기 함수 있죠? ft에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4가 여기 순간 변화의 f't 이 방정식을 풀면 간단하게 돼요. 요거 ft는 여기에 있는 요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가 되고 그다음 요 놈은 아까 미분한 건 마이너스 2t 더하기 4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t에 대한 방정식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야. 뭐 대충 답을 봐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미분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야. 손이 빠른 걸로 가세요. 지금은 수능이 되면 당연히 판별식보다는 미분으로 푸는 게 더 나아.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능력이 판별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자, 4번 갑시다. 4번. 4번은 좀 쉬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x 더하기 2의 제곱분의 fx 빼기 2는 k. 자, 이거 통째로 보는 게 편하지. 통째로. 그래서 fx 빼기 2라고 하는 애는 얘를 인수로 가져요. 근데 3차 함수야. 3차 함수니까 다른 근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fx가 열린 구간 3과 5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4보다 크다. 이게 뭐 표현에 대해서 너희들 뭐 해석하는 거는 내가 그때 5개가 있다고 했잖아. 교점과 극대극소와 변곡점과 접점과 점근선 요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거 극소에 대한 얘기지. 극소. 뭐 여기 뭐 어렵지 않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에서 다시 그릴게.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하지. fx랑 2하고의 관계, 이거 넘겼어. 2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y는 2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이렇게 근이 나오는데 요 3과 어디야? 3과 5 사이, 3과 5 사이에서 여기서 4에서 극소가 된대요. 4에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3차 함수 아까 했던 비율을 쓰면은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어. 3차 함수의 비율을 쓰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간격이 다 같아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여기 총 6칸이잖아. 여기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7이 되는 거야. 이런 좌표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3차 함수 비율을 쓰면.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이 알파가 7이 되는 거야. 알파 7. 여기 7. 그냥 쉽게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8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3차 함수 비율을 이용하면 식 만들기가 진짜 편해집니다. 나중에 뭐 극대극소 찾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서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 이게 그래서 3차 함수를 막 이렇게도 그리면 안 되고 예쁘게 얘네들이 진짜 막 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비율을 좀 예쁘게 잘 잡아봐.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뭐 5번은 쉽고 6번도 약간 뭐 계산이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거의 다 노출을 시켜줘서 뭐 증가에 대한 거는 어렵진 않고 7번을 일단 또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좀 귀찮아. 잠깐만 모르겠어. 일단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3 x 제곱에 k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자, 일단은 식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얘네들을 보면 대충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여기 위치가 변곡점의 위치입니다. 변곡점 위치는 마이너스 3a분의 b야. 변곡점의 위치고 점대칭점이 되는 애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뭐 외우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 뭐 2차 함수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축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요. 1. 변곡점 1이고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y는 3. 이렇게 될 거고 뭐 대충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요 정도 잡아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여기서 극소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경계를 일단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선 변곡점이니까 여기선 극소가 될 수는 없어서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사이에 극소가 들어오게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판정을 잘 해야 되냐면 이 식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극대극소를 해야 돼 아니면 최대최소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함수를 풀어내는 그 차원이 중요한데 이게 F 차원에서 푸는 게 있고 F 프라임 차원에서 푸는 게 있고 라지 옆에서 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좀 애매하고 요 사이에 이제 뭐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차원을 바꿔. 잘 안 되니까 뭐 내려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다시 할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미로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 꼭지점은 1이 돼요. 꼭지점. 요거 그냥 뭐 꼭지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한 요쯤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한 요쯤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근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요 값이 그 소를 만들어내게끔 하면 됩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애랑 얘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K 빼기 9 1을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K 이렇게 되고 이게 음수로 들어가고 얘가 양수가 되어야 음수로 되고 얘가 양수가 되어야 여기와 여기 사이의 극소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지. 실제로 F에서도 풀 수는 있어. 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버리면 돼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뭐 어떻게 해서든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버리면 K로 표현이 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집어넣으면 풀 수 있습니다.
나이팀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에서 풀어내는 게 조금 더 간결하죠. 자, 됐고 8번 갑시다. 8번. 자, 8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 2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gx가 이게 돼요. x 빼기 2 fx가 되고, fx는 뭔지 몰라도 근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근이 뭔가 있겠지. 1이고 근을 그냥 알파 정도로 합시다. x 빼기 알파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근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그럼 gx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x제곱에 x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의 극소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되네요. 자, 가에서 집합, 가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니? gx가 0이 되는 이 상황이 원소가 2개만 나와야 되는데 2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 알파가 될 수 있는 애가 0 또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거나 알파가 2. 근이 2개만 나와야 되니 이게 알파 값이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4차 함수인데 이거 분명히 4차 함수가 극대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알파가 2라고 해볼게. 알파가 2면은 x제곱에 x 빼기 2의 제곱이고, 그림을 그리면 0과 2에 대해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극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 탈락.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이제 0에서 3중근, 2에서 근 하나. 3중근이면 이렇게 근 3개짜리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4차 함수에서 이제 비율은, 우리 이거 3차 함수에서 비율이 아까 여기 이렇게 된 비율이, 여기 극소로 만들어내는 비율이 여기 2대 1이 됐거든. 대수로 그냥 이거를 증명하면 여기가 이렇게 중근이잖아. 여기 중근, 근 하나. 여기가 근이 2개짜리고 여기가 근이 하나라서 여기 2대 1이 돼요. 4차 함수는 이 근이 3개잖아. 근이 하나고 여기 3대 1에서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나와. 그럼 2에 여기 4분의 3, 2에 4분의 3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극소값이 나와요. 이런 것도 이제 미분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4차 함수의 비율을 이용해서 그냥 극소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이것도 뒤에 또 나와요. 자, 레벨 3로 갑니다. 레벨 3. 1번은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볼게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듯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가 알아보 한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을 그냥 때려 놓으면 나오는데 영혼 없이 그냥 막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1번 같은 경우가 너희들 입장에서 공략하기는 좋아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일단 2번 갑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1을 갖습니다. 자, 3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 빼기 1과 t 더하기 1. 요거 테마로 한번 나갈 건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내신에 할까 말까 나도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 마지막쯤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자, 도함수의 최소값을 gt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f였는데 도함수로 가야 되겠네. 도함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f'x. 자,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 2를 갖는다. 아니구나. 최소값 gt. f'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닫힌 구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구간 안에서 gt의 값은 항상 상수가 된대요. 이 구간 안에서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이 t에다가 극단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t 값을 바꿨을 때 최소값이 계속 바뀌어요. 자, 이거 최소값 함수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 그냥 구간을 t에서 t 플러스 1로 갑시다. 자, 그냥 연습용이야.
요 구간 안에서의 최소를 GT라고 할게요. 이게 테크닉한 부분이 많아서 함수 그냥 이렇게 밀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일단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t를 하나를 잡고 그 구간에서 최소값을 인식을 하고 거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니까 대충 적당히 큰 값을 일단 집어넣어요. t를 한 이쯤 집어넣게 뭐 마이너스 1 정도 집어넣읍시다.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서 한 칸이야.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gt이기 때문에 gt라는 함수는 이 fx의 그림을 비슷하게 따라는 갈 건데 똑같지는 않을 거고 자 여기에 되면은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여기 gt가 여기 점이 찍혀 그치? 여기서 조금 이동을 해 그럼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서 최소값이 여기로 됐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점이 여기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 이 모양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어디까지? 여기서 0이 되면 이제 극소를 딱 건드려. 극소를 건드렸을 때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라서 여기에 점이 찍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동을 해도 여전히 최소값이 이 값이라서 얘가 이동이 돼도 여기가 상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쭉 이동이 돼요. 얘가 포함이 되는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상수함수로 이렇게 이어져.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상수함수가 됐다가 여기를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증가 구간이잖아. 증가 구간에서는 최소값이 가장 왼쪽에 있는 애가 최소값이 되는 말이야. 그때는 이제 또 fx를 타고 가요. 이거는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점 하나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극소가 되네. 상수 구간이 됐죠. 그래서 이 상수 구간을 여기에 맞춰야 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마이너스 3에서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는 상수 구간이 요거보다 한 칸 여기 한 칸짜리에서 한 칸 전에 나오게 됐잖아 그럼 얘가 어디서 나오게 될지 요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까지가 얘가 여기 오른쪽 왼쪽 한 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최소값을 일단 따져보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한 칸, 총 두 칸이에요 여기 t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t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여기서 최소값을 이렇게 쓸고 가면은 이렇게 쓸고 갔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 상수함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딱 된 순간부터는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t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2차 함수 대칭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여기까지가 상수함수로 이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t가 마이너스 3이 됐어. t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여기 딱 찍히니까 이 정까지는 이렇게 2차 함수로 딱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최소함수를 그려하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면 어쨌든 여기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고 여기 극대를 만드는 애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3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하여튼 요게 이제 최근 수능까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이제 최대치수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최소 함수를 묻지만 최대 함수를 묻기도 해. 자. 간단하게 한번 알려줄게. 조금 전에 했던 0과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t에서 t 플러스 1의 최소를 gt라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걸 알려줄게. 이거 되는 사람은 이걸로 이제 웬만한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너네 학교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1등급 받는 애들만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가 여기서 하나는 나올 거예요. 이미 이게 나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제 ft와 f의 t 플러스 1의 모든 함수값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fx와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다 이제 t를 집어넣은 형태로 이해를 해요. 이거 평행이동 함수잖아. 평행이동 함수가
무한개의 평행 이동이 된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fx를 기준으로 해서 fx 더하기 1도 있지만 여기 f에 x 더하기 2분의 1도 있고 이게 무수히 많은 평행 이동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을 다 조사한다는 의미가 평행 이동을 무한번 하라는 얘기야. 평행 이동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그려줘. 평행 이동한 함수를 기준이 되는 애를 얘를 하나를 딱 그려줘요. 1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지. 근데 무한번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 사이가 가득 차. 요 사이가 꽉 차요.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여기가 꽉 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함수를 긁는다는 표현을 해. 이렇게 된 함수의 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왼쪽으로 한 칸을 쭉 밀어. 쭉 밀면 그 사이가 가득 차거든. 그 가득 찬 경계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최소 함수야. 최대 함수는 이렇게 돼요. 이게 최대 함수예요. 이게 최소 함수를 물을 때가 있고 최대 함수를 물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을 쫙 이렇게 당겨주는 것만 하면은 이 함수를 그냥 한 번에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함수를 물을 때도 있고 이걸 물을 때도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함수 최대 함수와 최소 함수의 차이의 최소를 묻기도 해요. 이런 걸 묻기도 해. 하여튼 이게 원래 한 20년쯤에 유행하던 함수였거든. 20년쯤 내가 수능 공부할 텐데.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소강 상태가 됐다가 한 5년 전부터 이게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또. 그래서 교육청 문제에 항상 이게 나와요.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이거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나중에 한번 내신 보기 전에 한번 할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갑시다. 자, 일단 이 정도. 내가 봤을 땐 이게 이제 킬러 문항으로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변형해서 내실 거야. 그거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뭐 유사 문항들은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맞추고 싶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 자, 3번. 자,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A가 크냐 B가 크냐 모르겠어.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볼게. A하고 B를 이렇게 잡고 A선 3중근 B에서는 근 하나짜리 이렇게 그냥 그릴게. 그 다음에 Y는 7.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의 세제곱 x 빼기 b 더하기 7이야. 얘를 먼저 그리고 7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x축으로 잡았다가 7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a와 b의 대소관계는 아직은 몰라. 서로 다른 두 정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fx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에서 감소.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겠네. 얘가 2가 돼야 돼요. 감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증가한대. 그럼 2가 극소가 되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서 기울기가 0, 여기서 기울기 0, 여기도 기울기 0, 여기도 기울기 0인데 t가 2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된대. 근데 여기 2가 기준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됐지. 그래서 요 놈은 탈락이 됩니다. 나 해석에서 2보다 큰 쪽에서 기울기 0이 되는 애가 나왔어요. 탈락. 그래서 요 놈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점, 요거의 모든 실근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3. 이게 아까 3대 1 이 비율이라고 했어요. 3대 1. 여기가 3중근이라서 3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치? 이 비율이 유지가 돼야 돼. 2를 기준으로.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최대값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비율을 바꿔볼게. 이게 어차피 1대 3은 유지가 돼요. 그럼 B의 좌표를 이걸 4로 잡았어. 4로 잡는 순간에 얘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게 두 칸에 대해서 6칸이면 이 2에서 6칸 가면 마이너스 4가 떠버리거든?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얘랑 얘인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는 1이고 얘는 이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비율이 이게 1대 3인데 이쪽으로 커지면 이쪽으로 더 많이 커져갖고 더 작아져갖고 이게 합이 점점 더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답이 1이 됩니다. 엄청 어려운 거야. 원래 해설대로 가면은 되게 이제 엄청 많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4차함수의 비율을 이용을 하시면, 그래서 비율을 꼭 기억을 해. 이거는 암기 영어 단어처럼 암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4차함수는 여기 3중근 근하나 3대1 이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 뭐 이런 것들은 문제 바꾸기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수 뭐 A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20에서 뭐 4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고, 이게 가능한 모든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모든 조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 구간에서 제일 큰 것과 작은 것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기도 너무 쉬워. 문제 바꾸기가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다 내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이 구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또 하고